연준이 당분간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. 시장 기대치와는 다르게 인하보다는 동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에 따라서 또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런지 또 세 분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FOMC 금리 동결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를 좀 주실까요? 사실 이게 시장에서 오늘 시장은 요 최근 며칠 사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서는 그 자리 제자리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었었어요. 당분간 이제 다만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종목별로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연준에서 당분간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? 사실 FOMC 연준이 최근에 이번 달 말고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요.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미중에 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 대한 발표는 크게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연준 위원들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향성을 정해서 뭔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. 그다음에 경제 상황 부분에서는 연준 위원들도 좀 관망 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 게 브렉시트가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져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연준 위원들이 분명히 미중 무역 분쟁이 이거 FOMC 회의를 했을 때는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회의로 공개를 할 때쯤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격화가 되면서 좀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게 됐고요. 확실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 봤을 때 FOMC 연준 위원보다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설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날은 그 다음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장세가 나타나거나 조금 반등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안 좋은 말 한마디만 적게 돼도 바로 시장이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서 좀 시장에 겁을 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시장이 겁을 주고 나서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지지를 받았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만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접근을 하기보다 좀 뉴스를 많이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밤 사이에 우리가 자고 있었던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멘트를 했는지 또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에 대한 내용 또는 문호신 재무장관에서 이제 나오는 일정에 대한 계획 이런 좀 중국과의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는지 또는 악재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.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종목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 좀 실망했어요, 사실. 이게 제가 네. 지난주에 아마 FOMC 공개록 그 내용 면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초과 지중금리 인하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 내용 중에 전 뉴욕 연은 총재, 더들리 총재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초과 지중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달러 약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내용이 없었어요. 내용이 없었고,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에서 큰 바뀐 부분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간밤에 미국 증시에도 영향도 제한적이었고, 근데 여기서 제가 뭘 짚어드리고 싶냐 하면 연준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가 일시적이다라는 부분,
그리고 이 정책 조정에 대한 인내심, 그리고 노동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,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들었던 얘기들이고,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 않아 현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간 내 이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를 했어요.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또 뭐라 그랬냐면, 물가 상승률 정체 시 연준은 금리 인하 조치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거하고, 이 또 인기 영향력이 있는 뉴욕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거하고,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연은 FOMC 연은에서 좀 일관성 있는 통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죠.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, 여전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방향성이 불투명하다.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연은 총재들,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, 트럼프 대통령,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.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어진다면은 다시 시장은 또 이런 연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또 흔들어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.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,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점,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. 예, 사실 이게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, 사실 이게 무역 분쟁에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수하락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. 과연 이제 그렇지만 연준에 대한 이 발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요번에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잘 이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사실 이게 FOMC 의사록 자체가 4월 말, 지난달 말에서 5월 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, 그 사이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서로 관세를 때리겠다부터 시작해서 화해 얘기도 나왔었고, 거기서 또 맞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, 뭐 중국에서는 반애플 정서도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,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을 못 받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물론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주는 그런 뭐 멘트를 해준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도성, 그런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었는데, 아쉽게도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사항은 한국 시장 싸단 얘기예요. 싼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가 빠져야면 얼마나 빠지냐,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